비트코인 관련해서 개인들이 물려있는, 아까 쪽에서 물린 양이 가장 많은 구간이 요 구간이다. 6천에서 8천 사이 요 구간에 업비트 기준으로 해요. 수많은 개인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물려있기 때문에 단가가 그렇다는 겁니다. 단가가 6천, 8천 요 사이에. 요 밑에서 물타기를 하지 않았으면, 근데 개인들이 이렇게 고점에 물리면 그 바닥권에 내려가도 물타기할 돈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들고 있는 거고,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없고, 대부분 개인들이 6전 8전 사이에 이게 가장 많이 물려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결국 여기 있는 물려 있는 개인들이 있잖아요. 이런데 물려 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결국 세력들이 이걸 이제 이 앞에를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그렇죠? 요 가격대 제가 여기 쭉 그려놓은 요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왔으니까 지금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고 지금 이만큼을 이제 결국은 돌파해서 올라가려면 결국 여기 개인들 물려 있는 요 개인들, 이 개인들 물량을 어떻게 이게 아까 손절을 시키든 본절을 시키든 결국은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 가격을 8천만 원 이상, 8천만 원, 9천만 원, 1억 이렇게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정고점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정고점에서 그 개인들이 물려 있는 물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그만큼 물려 있는 개인들이 많은 양을 다 이렇게 세력들이 사주면서 가진다는 거. 손절을 시키든 본절을 시키든 익절을 시키든 사주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세력들이 이 비트코인 1억 이상 끌어올리려면 결국 이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이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물려있는 개인들의 물량을 다 아무튼 소화를 하려면, 개인들이 팔고 나가게 하려면 얘기죠. 개인들이 팔고서 나가게 하려면 결국은 세력들이 그만큼 돈도 많이 써야 되고 시간도 그만큼 들여야 되고,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요.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고, 그래서 여기 올라온 것처럼 쉽게 올라가지 왜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냐, 왜 가격 조정받고 그죠? 시간도 끌고 있냐. 지금 구간이 그런 구간이니까 보면,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죠. 그러면서 아마 이제 6천하고 7천 아마 그쯤 사이 어디쯤에선가는 아마 알트코인들 시즌이 한번, 경험적으로 보면 알트코인들 시즌이 한번 올 거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거에 맞춰서 막 샀다 팔았다 할 거 아니고, 어차피 쭉 어떤 고점권까지 저희가 판단하는 고점권까지 들고 가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흐름만 살펴보는 거예요. 일주일. 어차피 저희가 차트를 공부하고 있고 차트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좀 나름대로 패턴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정도 의미를 두는 거고요. 결국은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근데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면 이게 그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트라는 것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중장기를 보면 이렇게 선반영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력들이 뭔가 미래에 하려고는 그런 것들이 이 차트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녹아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기술적인 해석을 계속 훈련을 해서 세력들이 앞으로 미래에 뭘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눈치를 채려고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 이런 걸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세력들이 미래에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눈치껏 이렇게 알아차리려고 이런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고, 그래야 세력들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이렇게 눈치를 채야
그래야 저희가 더 들고 갈 건지, 더, 아무튼 여기서 팔 건지, 더 들고 갈 건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차트라는 게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툴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이게 아무튼 지금 매물, 완전 고점권에 많이 물려 있는 그 6천에서 8천이면 이제 완전히 고점권이죠, 과거에. 어깨에서 머리 끝까지, 6천에서 8천이면 어깨에서 머리 끝까지. 그 구간에 딱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무튼 머리, 과거의 머리까지 딱 돌파하려면 그만큼 이제 시간도 좀 걸려야 되고, 아무튼 세력들이 돈도 좀 그만큼 써야 되고,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그냥 조정하면 조정하는구나, 또 올라가면 올라가는구나, 또 행보하면 행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저희는 그냥, 물론 저희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봐야 그 의미가 없는 거고요. 제가 들려서 상승장에서는 샀다 팔았다 하는 게 그게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이에요. 상승장에서는 잘 모르는 개인들은 그게 빠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직하게 이렇게 들고 가는 투자자가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보면 가장 큰 수익이 나 있고, 잘하면 대박에 가까운 수익이 나 있고, 이런 거예요. 상승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상승장이라고 판단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은 매매 횟수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가능한 좋은 종목들 바닥권에 사서 좀 길게 아무튼 내가 판단을 해서 길게 끌고 가고, 내가 가능하면 길게 끌고 가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나중에 고점권에 가서 딱 돌아서 생각해 보면 판단이 나옵니다, 나중에. 자, 그걸 개인들이 못 한다는 거죠. 개인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쟤들 개인들은 올라도 불안하고 떨어도 불안하고 행보에도 불안하고, 그리고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하나 어디에서 무슨 얘기나 계속 이것 쫓아가고 저것 쫓아가고, 계속해서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팔아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계속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사람 얘기 들어보면 더 사야 될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여기서 한 반 팔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국 이제 본인들 수익도 줄어들고 오히려 손실이 늘어나고,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상승장이라고 해서 개인들이 손실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손실 많이 납니다. 상승장에서도. 이게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이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자, 계좌는 보시면 이제 제가 들렸던 이런 건 의미가 없고요.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추정했다금, 현재로서는 추정했다금이 제일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불어났잖아요. 그건 왜 그래요? 시장이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반등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시장에 맞는 종목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내려가 같이 내려가고, 시장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이 시장 내려갈 때는 시장 내려간 것보다 좀 덜 내려가고, 시장 올라갈 때는 시장 올라간 것보다 조금 더 올라가고, 그러면서 우상향하는 겁니다. 이 수강생분들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제가 시장 말씀 계속 드렸지만, 지금 흐름대로 하면은 제 눈에는 아무튼 이제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아무튼 3,300은 넘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제 눈에는 일단 지금 보이는 것은 그 3,500, 600, 700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 그래서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요거 이제 아무튼 이게 4,500,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분의 계좌는 원금이 2천만 원이라는 거, 요거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 알파. 그래서 이 알파를 시장이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 돌파해서 가게 되면, 그러면 이 알파를 얼마만큼 키울 거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 종목 포트폴리오도 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인내심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을 보시면 먼저 환율을 보시면 환율은 지금 그죠? 지난주만 해도 여기 쓴데 개발락 나왔잖아요. 보세요. 여기 개발락 딱 보시면 이 좋아요. 개발락이 나오면서 환율이 뚝 떨어졌죠. 이런 거요. 여기만 해도 환율이 막 올라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됐지만 결국은 여기 앞에 보세요. 앞에 여기 앞에 전고점 맞고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다가 해서 개파락하고 저는 계속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 지나서 보면 나중에 여기 전저점, 이 전고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저점, 여기 전저점 깨고 그 앞에 있는 여기 안 보이는데요. 앞에 있는 전저점. 그래서 일단은 1200대 초반까지는 일단 간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1200대 선으로 들어왔는데 1200대 초반까지 들어오고 잘하면 1200도 저는 깰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러면 그만큼 저희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자, 그래서 환율의 흐름은 저희 주식시장과 관련해서 지금도 좋은 흐름이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반등은 하겠지만 결국 추세로 보면 결국 하락 추세로 결국 가고 그 환율이 하락 추세로 간다는 것은 저희 주식시장이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유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가가 지금 경계점에 있기 때문에 이게 금리를 이제 내리려고는 그 경계점이 와 있기 때문에 유가가 이게 이제 물가하고 관련이 되고 경기하고 관련이 되고 유가는 물가에도 관련이 되고 경기에도 관련되고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이제 어, 그 발표를 했죠. 내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시장에 선반영되고 있죠. 보면 그래서 아무튼 유가가 여기 보시면 아무튼 70 초반에 와 있죠. 70도 살짝 깼고 이 보면 70은 안 깨는 게 좋은데 70은 살짝 깼네. 70도 살짝 깼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튼 유가가 아무튼 80 제가 했던 80하고 70 사이에 있으면 가장 좋은 구조인데 한 75 정도 있는 게 제일 좋죠. 75보다 위에냐 밑에냐 그 차인데 지금 현재는 75 밑에 있는 거고 그만큼 이게 지금 해석으로는 분석으로는 이런 분석이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국제적인 여건으로 따지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그쪽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뭐 자원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유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70대 후반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다니 보면 이게 지금 분석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아무튼 이만큼 이제 물가가 그 미국의 물가에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유가니까요. 유가. 근데 유가가 지금 70달러 초반에 와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는 이제 유가와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가격대에 와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지금 유가가 만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좋죠.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내년에 뭐 금리를 두 번, 세 번 내린다. 그러면 언뜻 생각하면 두 번, 세 번 빨리 내리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어차피 내릴 건데 좀 천천히 내리는 게 좋아요. 천천히 내리면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내려가는 게 저희 주식시장을 위해서는 그 미국이 금리를 막 급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급하게 내리는 것보다는 좀 천천히 이게 고점권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내리는 게 그러면서 시장이 선반영돼서 오는 그래야 저희 주식시장이 좀 크게 갈 수가 있고 시장이 좀 크게 가야
그래야 저희 종목들 우량주 몇 개 하고 종목들이 또 이렇게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막 어차피 내릴 금리 빨리 내리고 좀 그죠? 빠른 시점에 내리고 좀 내리는 폭도 좀 크게 내리고 요렇게 얘기하는 분위기들이 있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내리는 것보다는 이 고점권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천천히 내리는 게 그게 저희 주식시장과 저희 종목들 흐름에는 훨씬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미국이 아무튼 금리를 그렇게 빨리빨리 내릴 것 같진 않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 저는 거꾸로예요. 저는 오히려 그렇게 가면 저희 시장한테는 더 훨씬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의 연준이 금리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해도 이제는 악재가 아니고 호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요. 이런 때가 온다니까요. 보면.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막 작년 올해 초까지만 해도 막 미국 금리를 언제까지 올리냐 막 더 올리느냐 그만 좀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던 것이 한두 달 전 얘기인데 이제는 좀 반대라니까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이게 경계점을 지나면 그래요. 지금 경계점 근처에 있죠 지금 보면. 자, 그 다음에 그 신용장구를 보시면 신용장구가 17조 대 중반 정도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죠. 이건 저는 좋다고 얘기했어요. 신용장구가 신용장구가 줄면 더 좋은데 줄기는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시장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신용미수가 이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이게 좋은 거고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고객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나있지만 고객예탁금이 조금씩 좀 늘고 있잖아요. 이렇게 47조, 48조, 그죠? 이거 보시면 50조, 51조 이렇게. 근데 이 고객예탁금이 는다는 것은 이 고객예탁금이 늘기 때문에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이 시장이 올라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도 나오고 하나씩 그러니까 이제 고객예탁금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게 고객예탁금이 지금 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죠, 증거. 보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고객예탁금이 계속 늘 거라고 봐요. 고객예탁 왜냐하면 시장이 올라갈 거니까 시장이 우상향해서 계속 올라가면 이제 50조, 그다음 55조, 60조, 그죠? 65조, 70조 이런 식으로 늘어가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80조도 넘어가고 그 2020년 3월 달에부터 해가지고 코스피가 쭉 올라갈 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그때 고객예탁금 얼마냐면 고객예탁금이 거의 한 70조 대 후반 뭐 77조 8조 9조 이랬었거든요. 지금 50조니까요. 50조니까. 근데 저는 이번에 아마 그때 코스피 지수가 3,000 갈 때 그때 70조 대 80조 대 근처 이렇게 왔을 때보다 고객탁금이 저는 이번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아마 90조 잘하면 100조 근처도 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시장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돈들이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 돈은 많은데 그 돈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코스피가 계속 올라가면 많은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드디어 한국에도 이 고객 탁금 100조 시대가 오지 않나 싶어요. 그냥 지켜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안 보다가 제 이제 보여드리는데 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 있잖아요. 이 거래대금 의미가 있는데 이 거래대금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게 작년 9월 10월 달 있잖아요. 작년 9월 10월 달 이 조정을 많이 해가지고 작년 9월 10월 달 시장이 바닥 근처에 있을 때는 그때는 거래대금이 보면 6주 밑에 있어요. 6주 이런 기준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6주 밑에 있을 때는 거래대금이 6주 밑에 그러니까 막 5주 4주 막 하루에 거래대금 그러면 종목들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장에 돈이 없는데 거래대금이. 근데 지금은 보시면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많을 때 막 10조도 넘고 그다음에 거의 보통 7조 대 8조 대 그러잖아요. 보면 이게 이게 시장이 좋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거래대금이 이렇게 는다는 얘기는 거래대금이 늘고 앞으로 거래대금이 더 늘 거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도 늘었는데 6조에서 7조, 8조 대, 그 여기 10조 대도 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같은 10조도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알게 모르게 그만큼 좋아져 있다는 거죠. 이제 지수는 지금 빨리빨리 급등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내용을 보면 이 거래대금이 지금 6조 대보다 한참 위에 있고 10조 대가 넘을 때도 있고 그 나중에 시장이 진짜 좋아지면은 아무튼 시장이 지수가 급등을 않더라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막 15조, 16조 대 이렇게 되면 그러면 종목들 몇 개가 상당히 큰 폭으로 이렇게 막 상승할 수가 있죠. 이 거래대금의 힘에 의해서. 그래서 거래대금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수는 지금 생각처럼 막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그럼 뭐가 좋다는 얘기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데이터들 있잖아요. 아까 신용미수라든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래대금이라든지 환율, 유가, 지금 시장 관련해서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이런 데이터들이 다 지금 좋은 쪽의 데이터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그 지수가 그냥 막 하루에 막 30% 오르고 50% 오르고 70% 이렇게 나와야만 시장이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시장에서 중요한 데이터들 몇 개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지금 다 좋은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다. 모든 지금 그 시장과 관련해서 그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 대표적인 데이터들이 다 지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시간이 6개월, 1년, 2년 후에 가서 보면 시장이 나중에 가서 보면 그게 오히려 막 강세장이 돼 있고 그런 거죠. 지금은 전혀 강세장처럼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기본으로 출발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바탕이 돼서 나중에 6개월 후, 1년 후, 2년 후에 가서 보면 제가 3년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보면 시장도 큰 폭으로 올라가 있고 또 어느 구간에서는 강세장으로 막 올라갈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올 거란 얘기죠. 이런 데이터 흐름들이 이미 나오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자, 그래서 제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안 보던 의미 있는 데이터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좀 잘 보셔야 된다. 지금 숫자를 보시는 게 아니라 이게 숫자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자, 다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기준보다는 훨씬 좋은 쪽의 흐름으로 이 데이터가 의미 있는 구간으로 들어와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 매매 동향, 이게 중요하죠 지금은. 자, 오늘도 보시면, 오늘 보시면 여기 이제 이게 개인이 샀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 기관이 팔았고 외국인이 조금 샀고. 근데 이제 오늘 코스피가 좀 올랐죠. 코스피가 좀 올랐고, 근데 이제 코스닥도 올랐는데 코스닥은 외국인이 나타나요. 외국인이 보시면 그래서 이게 보면 오늘을 놓고 보면 이제 누가 샀고 누가 팔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은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이게 코스닥이 수급에서 보면, 오늘 수급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좋았다. 왜? 개인이 팔았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를 했다. 이렇게. 우리 코스피는 반대죠. 코스피는 개인이 사고 시장이 오르긴 했지만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사고 그다음 기관이 팔고. 근데 개인이 샀다. 이게 개인이 샀는데 시장이 올랐다. 이게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이 팔았는데 코스닥이 올랐다. 이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수급이 이 코스닥이 더 좋았다. 근데 오늘 개인들이 왜 코스닥에서 많이 팔았을 거냐? 이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 개인들이 오늘 많이 파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오르겠죠. 그러면 코스닥이 오르면서 종목들이 오르면서, 그러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수익이 난 게 아니고, 계속 말씀드리면 손실이 줄었다. 손실이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수익 내고 파는 게 아니고 결국 손절 아니면 본절, 그죠? 잘하면 본절, 수익, 지금 이런 매도를 하고 있고, 결국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것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한동안 계속 될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이런 패턴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코스닥에서. 저희가 잘 봐야 되는 것은 코스피가 아니고, 코스피는 저희가 시장 때문에 보는 거고, 어차피 코스닥이 코스피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를 계속 보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저희한테 중요한 건 코스닥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코스닥의 수급이 지금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런 흐름이 저는 상당히 계속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놓고 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헤이 증시를 보면 좋잖아요. 헤이 나스닥은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 보세요, 전고점 돌파했죠. 지금 현재로서 보면 미국 시장이 한국 시장보다 흐름으로 보면 훨씬 좋은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때부터 해가지고 이 전고점을 지금 넘어갔죠. 우리는 아직 전고점 못 넘었잖아요. 보시면 이 전고점을 넘어서 지금 현재도 강하게 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제가 봤을 때 걱정할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보시면 어 공매도를 금지한 지가 벌써 한 달이 좀 넘어가잖아요. 보시면 거의 한 달하고 보름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시간은 이렇게 금방 가요. 근데 이날이 공매도 금지한 날이잖아요. 이게 공매도 금지한 날부터 해서 코스피도 어쨌거나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코스닥도 이날이 공매도 금지한 날이죠. 근데 코스닥도 어쨌거나 보면 우상향을 하고 있다. 우상향.
그 최근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더 위로 각도를 지금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좋은 거죠. 그래서 시장은 어쨌거나 제가 했듯이 공매도가 금지돼 있는 그 구간 그게 이제 일단은 내년 6월 달까지잖아요. 그때까지는 시장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무상행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급등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가느냐, 그 차이는 있지만, 근데 저는 이렇게 막 급등보다는 이렇게 완만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제 우량주가 이렇게 좀 막 두 배, 세 배 이렇게 빨리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우량주들이 있어야 그래야 시장이 지수가 좀 급등식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우량주가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로서. 그렇다고 삼성전자나 뭐 이렇게 현대차나 그다음에 이쪽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이 또 막 급등으로 해서 막 두 배, 세 배를 몇 개월 만에 막 딱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지수 흐름에 좀 방해가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올라는 못 가더라도 그 지수의 방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흐름만 만들어지면 그러면 시장은 무상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일단 공매도를 못 치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결국은 이제 우량주보다는 개별주가 중심이 돼서 시장을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라고 해서 시장이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우리 시장도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 일단은 내년 6월까지는 계속 우상향할 거다. 이런 얘기죠. 중간에 뭐 조정 나온다고 뭐 좀 조정이 나온다 해도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조정이 그렇게 깊게 나오기는 저는 쉬워 보이지 않아요. 보면 물론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공매도가 있을 때 조정하고 공매도가 없을 때하고 조정은 좀 다르다. 그렇죠? 다를 수밖에 없죠. 자, 거기다가 또 뭐 시장 그 양도세 관련해서 이게 좀 얘기가 나오다가 좀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도 끝난 것 같지도 않아요. 또 뭐 다시 나온다 어쩐다 얘기하는데 그거까지 나오면 또 호재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죠. 뭐 오늘 나오네 내일 나오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이제 기다려 봐야죠. 아무튼 그 자,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계속 우상향. 이 중간 제가 그죠? 삼성전자는 계속 이 양봉을 보셔야 된다. 양봉. 아까 제가 캔들 설명드렸죠. 이런 양봉들이 세력들이 돈 들여서 그려가는 양봉들이다. 왜 그러느냐? 삼성전자를 위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뭐 거의 7만 4천 얼마에 와 있잖아요. 보시면 6만 원. 이런 흐름이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흐름이 더 좋죠.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SK 하이닉스는 흐름이 더 좋잖아요. 보시면 여기 전저점 SK 하이닉스 흐름 좋고 반도체들 흐름이 좋죠. 보시면 거기다가 지금 자동차 제가 얘기했던 자동차 현대차도 이 장대 항목 나왔죠. 여기 장대 항목 이 장대 항목을 잘 봐주세요. 나중에 이제 시간 지나서 보면 이게 왜 장대 항목이 나왔는지 이게 이해가 갔을 겁니다.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
기아차도 좋죠. 기아차도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기아차.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업종 대비해서 이게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삼성물산은 이게 건설 업종 종목이거든요. 저희가 들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삼성물산이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보시면 이게 건설 쪽의 업종입니다. 그래서 건설 업종 쪽에 삼성물산이 이렇게 지금 11월 달부터 해서 보면 이렇게 상당히 우상향을 해서 가고 있는데, 이건 지금 건설 업종에서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신호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렇다고 지금 건설 업종들이 모두 다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 건설 업종이 아무튼 건설 업종이 미래에 뭔가 좀 어떤 좋은 그런 어떤 호재들하고 연결되면서 뭔가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이 삼성물산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업종들이 이렇게 못 가고 있을 때 업종들 중에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우량주가 이렇게 딱 치고 가주면, 그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그게 굉장히 좋은 신호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지금 삼성물산이 지금 이렇게 좋은 흐름을 지금 건설업종과 관련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요거 이렇게 삼성물산을 저희가 산다 이게 아니고요. 그 삼성물산을 통해서 그 건설업종들의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삼성물산이 미리 지금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좋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계속 중간중간에 양봉 만들고 있잖아요. 보시면 올라갈 때는 이게 양봉을 보셔야 돼요. 양봉. 이게 세력이 이게 돈 들여서 만드는 이게 캔들입니다. 이 우량주지만 결국 이건 위로 가겠다는 얘기죠. 보세요. 음?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니까, 그러니까 코스닥이 우상향을 하는 거예요.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이렇게 우상향을 이렇게 크게 못하고 있어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렇게 가니까,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이렇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을 따라가는 거고,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몇 개도 이렇게 나름대로 수익권에 지금 가 있잖아요. 저희 매도는 안 했지만 아무튼 제가 좀 더 보고 있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에코프로 PM은 다행히 빠지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만 가져도 좋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만 제발 빠지지 말고 이렇게 좀 횡보라도 해줘라. 횡보라도 위로 조금 올라가주면 더 좋고, 이렇게 그 시장을 위해서요. 시장의 분위기를 위해서 이렇게 제발 빠지지 말고 이렇게 좀 횡보 내지 살짝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예. 자, 카카오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카카오도 그렇습니다. 카카오도 아무튼 여기 또 며칠 전에 장대 항목 나왔죠. 보죠. 이런 장대 항목들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세력들이 지금 미래에 번 카카오 가지고 미래에 번 생각이 있어요. 지금 카카오가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지금 카카오를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세력이 없이는 이렇게 못 올라오죠. 그게 이제 어떤 세력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카카오 정도 이렇게 관리해서 그 시가총액이 큰 이런 종목을 이렇게 가려면, 이건 뭐 이제 외국인 아니면 이렇게 끌고 가기 힘든데, 지금 보면 어쨌거나 한 두 달 가까이 지금 카카오를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죠. 보면 이게 좋아요. 자, 저는 지금 2차 전지보다 카카오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야 뭐 2차 전지도 카카오도
할 건 아닌데요. 아무튼 굳이 비교해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누닉 같은 경우는 이 조정 맞고 또 다시 올라오고 있죠. 이런 종목은 좀 길게 봐야 돼요. 딴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지금 보는 것은 제가 2, 3년을 위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네임버 로보틱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2, 3년 전에는 이 누닛이나 네임버 로봇이 그런 차트를 그리고 있었지. 그때 그런 차트를 봤었지. 이런 기억을 남기기 위해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본다 해서 이게 막 금방 가고 막 이러기 위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술 투자도 여기 지금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니까 조정을 받는 거예요. 이 장대 양봉 세워놓고 이게 다 내려 이렇게 다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그다가 이제 비트코인 올라가면 또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장대 양봉 그죠? 중간중간 이 윗골이 그죠? 이 거래량 이제 바닥권 아닌데 그렇다고 고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다음 이런데 또 보시면 여기 윗골이 아까 보시면 자 윗골이 거래량 보시면 여기 거래량 없다가 아까 저희 공부한 거 나왔잖아요. 보시면 여기 뭐 이런 종목은 어디서 아까 공부한 걸로 따지면 어디서 매수를 했어야 되냐?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죠. 여기서 아까 공부한 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그럼 여기서 매수했으면 여기 계속해서 이게 수익이 이렇게 났겠죠. 그러니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공부한 거니까. 그래서 자 그래서 지금은 시장도 종목도 지금 걱정할 것은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고 다 제가 보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들은 다 지금 좋은 흐름으로 지금 다 진행 중이고 그리고 역시 저희가 들고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 그런 시장 속에서 좋은 흐름들을 가지고 갈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 상승장이 몇 개월짜리 상승장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갈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서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들을 아무튼 이게 잘 관리해 가시면 그리고 지금은 가능한 한 작게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제가 한동안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으로서는 저희가 SK 바이오스를 뭐 다시 지금 뭐 중점적으로 이렇게 우량주에서 끌고 간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튼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지금 보면 여기가 바닥이에요. 여기가 바닥 그죠? 이 RSI 구동입하고 그리고 나서 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57,000원까지 지금 내려왔었는데 보면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런 양봉 만들고 있잖아요. 양봉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조정을 길게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지금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SK 바이오스가 지금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든다는 것은 지금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때 이렇게 잘 올라올 때는 그때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드린 건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막 코로나 뭐 백신 뭐 어쩌고 이런 거막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어쨌거나 이제 코로나가 좀 해결이 됐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아무튼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격적으로 한강에 이제 많이 빠진 그런 형태가 돼서 여기 내려와 있는데 근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인데 이게 이런 종목들은 제가 늘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이게 본인들 매수가에서 이렇게 손실이 다 있으면
물타기는 하시면 안 돼요.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되고 그냥 가지고 있는 비중만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비중만 이렇게 잘 가지고 계시고 굳이 다른 종목들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 그 돈을 가지고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뭐 종목으로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는 잘못하면 이제 이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회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기회비용 지금으로서는요. 그렇다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당장 막 무슨 막 급등으로 나오고 막 그럴 어떤 그런 호재가 당장 있을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보면 그러나 이제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때도 오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올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보면 흐름이 좀 처지잖아요. 보시면 오히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쫙 위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SK 바이오사이언스 밑에 있고 그죠?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때 물어보셨었는데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한번 볼까요? 지금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흐름이 지금 괜찮잖아요.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여기 저기 거의 100만 원 근처 갔다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량주하게도 그래서 중장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그때 수강생 분이 한 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삼성바이오스도 이렇게 막 100만 원 근처 갔다가 이렇게 또 막 2, 30%, 3, 4% 내려왔다가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차트로 보면 그림이 지금 현재로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내가 매수 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종목을 계속 끌고 가서 내가 이렇게 막 5배, 10배까지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내 매수 단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근데 그때 그 질문하신 분은 제 기억에 그때 그 삼성에서 그 30만 원대 산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때 해서. 자,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중량기로 간다고 해도 이렇게 내려와 있을 때 이렇게 더 물량을 사고 이런 것은 가능하면 우량주라고 해도 좀 그런 것은 좀 이렇게 좀 줄이는 게 좋지 안 하거나 잘 않는 게 좋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수익을 키우려면은 결국 그때그때 시장에 맞고 시장 흐름에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고 이런 종목들은 가지고 있는 비중만 내 중장기로 갈 것 같으면 그냥 중장기로 이렇게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란 얘기죠.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가 또 단가가 높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이게 카카오 아까 그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가는 게 좀 뭔가 좀 힘이 느껴지잖아요. 보시면. 근데 지금 현재로서 이런 삼성바이오스라든지 아까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이런 종들은 그 캔들이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그 양봉으로서 지금 나오고는 있지만은 뭔가 아까 카카오 같은 그런 힘이 느껴지진 않죠. 보시면 그런 차이를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캔들이 있기는 있지만 여기 잘 이게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이제 어떤 종목이 더 좋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어차피 공부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 같이 여기 지금 바닥까지 내려왔다가 카카오도 많이 내려왔잖아요. 카카오도 많이 내려오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많이 내려왔다가 지금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보면 어떤 종목이 더 힘이 있어 보이냐는 얘기죠. 같은 우상향을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어떤 종목이 더 힘이 있게 우상향을 하고 있느냐. 이것을 느낌으로 아셔야 된다. 느낌. 이게 저희가 이 기술적인 해석을 자꾸 하는 것은 그림을 자꾸 보면서 특히 우상향을 하고 있더라도 우상향하는 종목들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 있는 종목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런 얘기죠. 한다면 어떤 종목을 선택할 거냐. 이왕이면 힘이 있게 좀 뭔가 힘이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보면 뭔지는 몰라도. 근데 지금 카카오하고 지금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그다음 제가 늘 얘기하는 에코프로하고 이런 종목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지금 카카오가 지금 뭔가 힘이 가장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느낄 수 있잖아요. 보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느낌이 맞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런 거 그런 걸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쭉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근데 다른 게 아니고 이제 가격이나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 내려왔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이렇게 내가 이게 아무튼 여유 자금이든 뭐 어떤 자금이든 이렇게 생겼을 때 이게 물타기식으로 해서 이걸 저는 계속 물타기를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계속 우량주가 됐든 개별주가 됐든 계속 하지 마시라고. 왜냐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니까 효율성이. 그러니까 투자자는 다른 거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는 어차피 시간도 흘러가고 어차피 돈이 들어가야 투자가 되는데 시간 대비 이 돈의 효율을 어떻게 하면 높일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죠. 그러니까 투자자는 이 중장기도 좋고 장기도 좋고 다 좋지만 결국은 우리가 시간 대비 투자 자금 대비 시간 대비 이렇게 지나고 났을 때 결국은 내 원금 대비 이게 내 계좌가 불어나 있는 이런 것을 미래에 평가를 했었을 때 내가 더 좋은 어떤 효율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얘기했던 계속 제 종목 교체 얘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그냥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방법인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하면 좀 효율성이 좀 낮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걸 막 샀다 팔았다 이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그래도 그 타이밍에 맞춰서 좋은 종목이 있거나 타이밍에 맞춰서 진짜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해야 될 타이밍이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때는 적절하게 이렇게 종목 교체를 통해서 계좌의 포트폴리오의 어떤 종목을 이렇게 적절하게 바꿔가면 그러면 나중에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3개월, 6개월 후에 보면 본인 계좌들이 좋아지는 것을 본인들이 이렇게 느낌으로 안다는 거예요. 느낌으로 나중에. 근데 그걸 안 하면은 그걸 계속 평생 모르죠.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제가 부분적으로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못하면 부분적으로라도 오히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제가 자기가 산 가격 대비 이렇게 막 그 많이 이렇게 가격이 내려와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싸져 있으니까 거기에 내가 이렇게 어떤 추가 자금이나 아니면 여유 자금을 거기다 넣어가지고 단가를 낮춘다. 근데 단가를 낮추는 건 좋은데 단가를 낮춰놨는데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그 종목을 힘있게 끌고 올라가지 않으면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도 또 많이 기다려야 되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른 종목들이 없거나 다른 포트폴리오가 없으면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다른 종목들이 많고 그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종목 드리는 것도 제가 최대한 줄여서 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많기 때문에 응? 그래서 제가 두 종목 들고 한 종목 드리고 그래서 그네 종목 들고 두 종목 드리고 다섯 종목 들고 한 두세 종목 이렇게 저는 줄여서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좋은 종목들이 지금 많은데 단지 내가 그 어떤 종목 오래 들고 있었고 좀 비싼 가격에 사가지고 지금 가격이 이 손실률이 좀 커져 있다는 그 이유로 해서 그쪽으로 자꾸 자금을 넣게 되면 본인 계좌에서 어떤 돈에 대한 효율이나 이렇게 자금에 대한 효율이나 시간에 대한 효율이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종목이 지금 어떠냐. 이것은 제가 볼 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보면. 그렇다고 이제 물타기를 해서 의미가 있으려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내가 저기 그 단가가 높을 때 내 1,000,000원치를 샀다. 근데 물타기에서 의미가 있으려면 최소한도 그거의 한 10배는 사야 돼요. 내가 1,000,000원치 사갖고 이게 탁 들어있으면 그것도 한 1억 원치 확 사야. 그래야 단가가 확 낮아져 가지고 이게 지금 아까 그런 정도 상승만 딱 올라가도 그래도 본전에 나오든 약간 수익을 내고 나오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개인들이 그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 같으면 그게 가능하지만 그래서 그걸 저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 자체가 나쁘다 이게 아니고 이게 효율성이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